생명과 자연을 주제로 한 책이 많아요. 엄마와 아이의 그런 교감. 안녕하세요. 저는 실과 바늘로 그림을 그리는 그림책 작가 김근희입니다. 제가 어떻게 실과 바늘로 그림을 그리는지 저의 그림책 2권을 통해서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저는 10년 동안 디자이너로 일을 했고요. 그림책을 너무 좋아해서 그림책 작가가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 쓴 들꽃이 핍니다는 제가 글을 써놓고 나중에 자수로 된 어떤 사진을 보고 되게 감명 깊게 보아서요. 글을 꼭 자수로 표현을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자수를 배우게 됐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 시골 마을에 살았어요. 자연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살았습니다. 지금 도시에 사는 아이들은 자연을 가깝게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별로 많지 않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꼭 들려주고 싶었습니다. 지금 가장 이른 봄에 먼저 숟가락처럼 피어나는 꽃말이라고 합니다. 꽃이 돌돌돌 말려서 꽃말이라고 해요. 아주 작은 꽃이고요. 눈을 크게 부릅떠야만 볼 수 있는 꽃이에요. 그 꽃을 저는 저렇게 표현해 보았습니다. 다음은 뱀딸기라고 하는데요. 노란색 꽃이 지면서 빨간 열매를 맺어요. 예전에는 들판 어디에나 많이 볼 수 있는 꽃이었는데 지금은 산에 가야만 볼 수 있어요. 저는 어린 시절에 저것도 따 먹어보았답니다. 어떤 맛이냐고요? 한번 맛보세요. 지금 이 꽃은 까마중이라고 하는데요. 예전에는 이 까만 열매를 가지고 그림도 그리고 소꿉놀이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입과 손에 이 열매가 터지면 까맣게 물이 들었기 때문에 까마중이라고 불렀대요. 자, 어떤 풀의 씨앗일까요? 제일 왼쪽에 있는 풀은 독고말이라고 하는데요. 옷자락이나 신발 같은 데 잘 붙는 바늘처럼 생겼어요. 그리고 위에서 2번째는 제비꽃 씨앗입니다. 여러분, 제비꽃은 도시에서도 많이 볼 수가 있죠. 하지만 씨앗은 사람들이 관심을 주지 않으면 저렇게 생겼는지 몰라요. 저렇게 작은 씨앗들이 어느 순간 익어서 팡팡팡팡 튀어나갑니다. 그리고 그 아래는 나팔꽃 씨앗입니다. 나팔꽃은 다 마르면 따서 한번 흔들어 보세요.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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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소리가 난답니다. 그 옆에 있는 씨앗은 봉숭아 씨앗이에요. 봉숭아 아시죠? 예쁜 꽃과 잎으로 찧어서 손톱에 물을 들여요. 저희는 여름에 항상 하는 행사입니다. 자, 꽃들은 이렇게 생겼네요. 제일 위에 도깨비 바늘, 제비꽃, 나팔꽃, 봉숭아입니다. 제 책에는 면지부터 스토리가 시작됩니다. 고슴도치 한 마리가 종종종종 걸음을 빠르게 걷고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 장면엔 가족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많은 독자분들이 굉장히 즐거워하셨어요. 그리고 발견해 주셔서 참 감사했습니다. 다음은 아이들과 함께하는 자연놀이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꽃반지는 잘 아시는 토끼풀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봉숭아 물들이기. 지금 우리 주변에는 봉숭아를 많이 볼 수가 없어요. 일부러 심지 않으면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마트나 문방구에 가시면 봉숭아 씨앗을 팝니다. 여러분이 화분에 한번 꼭 키워보시고 그리고 봉숭아 물도 들이면서 첫사랑이 언제 올지 가늠해 보세요. 다음은 낙엽꽃이에요. 가을에 많이 할 수 있는 놀이고요. 기다란 나뭇가지를 구해서 거기에 꽃이처럼 나뭇잎을 꽂아보세요. 그리고 나뭇잎 부엉이도 한번 만들어 보세요.
다음은 제 두 번째 책인 내 심장이 콩콩콩입니다. 제 책의 뒷부분에 있는 글귀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작은 아기의 심장이 콩콩콩 뛰기 시작하면 엄마는 아기가 찾아왔다는 걸 알게 돼요. 아기와 엄마의 사랑 사이의 사랑은 그때부터 시작되지요. 탯줄처럼 기다란 끈으로 이어진 엄마와 아기의 이야기. 우리 같이 끈을 따라가 볼까요? 아이의 태명은 무엇이었나요? 저희 아이는 왕눈이와 튼튼이였습니다. 큰 아이는 왕눈이고 작은 아이는 튼튼이에요. 제가 눈이 작아서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 눈이 커져라 커져라 하고 왕눈이라고 지었고요. 큰 아이보다 좀 튼튼해졌으면 해서 둘째 아이를 튼튼이라고 지었습니다. 둘째 아이는 아주 튼튼하고요. 큰 아이는 아주 눈이 큽니다. 엄마의 바람이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을까요? 저는 엄마가 아이를 처음 가졌다는 걸 알게 됐을 때부터, 그리고 아이가 뱃속에서 아주 작은 생명이지만 엄마가 하는 목소리, 아빠의 목소리, 그런 것들을 다 듣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내 심장이 콩콩콩의 작업 노트인데요. 처음에는 저렇게 6칸의 작은 박스를 채우면서 썸네일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더미북을 만들고요. 세 번째로는 1:1 스케치를 합니다. 이 스케치를 가지고 실과 바늘로 저의 작업을 완성합니다. 저의 첫 장면이고요. 이 실이 의미하는 것은 탯줄입니다. 엄마의 탯줄이 아이에게 어떤 길과 같아요. 이 길을 따라서 아이가 자라고 또 생각하고 느끼고 그리고 엄마 아빠를 원하면서 점점 자라게 됩니다. 이 장면은 여러 아이들 중에 내가 되는 나를 표현한 것입니다. 저기 노랗게 줄을 잡고 있는 아이가 바로 나예요. 이 아이가 엄마에게 왔어요. 그리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이는 쑥쑥 자랍니다. 그리고 물속에서 출렁출렁 손발을 움직이죠. 그리고 엄마의 따뜻한 온기를 느끼면서 엄마의 목소리도 듣습니다. 저의 책은 이렇게 아이가 뱃속에서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맛보고 무엇을 듣고 어떤 목소리를 들었는지 이런 것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장면인데요. 아이가 엄마의 몸을 너무 좁아서 이제 나오는 장면이에요. 책을 통해서 여러분이 저의 이야기를 좀 더 깊이 감상해 주셨으면 하고요. 이제 제가 준비한 눈사람 만들기 체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눈사람 인형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인형은 저희 아이와 함께 만들었어요. 재료를 소개시켜 드릴게요. 흰색 천, 무늬가 있는 천, 리본끈, 색실, 펠트, 구름솜, 패브릭 마카, 바늘, 실, 가위, 연필, 그리고 눈사람 패턴이 그려있는 종이가 준비되면 됩니다. 여기서 없는 재료는 집에서 쓰실 수 있는 천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흰색 천을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로, 세로 30cm 정도의 천을 반으로 접습니다. 천 위에 눈사람이 그려진 패턴을 올려놓습니다. 천 위에 올려놓고 연필로 따라 그립니다. 리본끈을 천 사이에 놓고 시침핀으로 고정합니다. 리본끈은 나중에 어디에 걸 수 있기 때문에 두 천 사이에 꼭 끼워서 박음질 하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인형에 보시면 창구멍을 아래쪽으로 두었는데요. 이쪽으로 솜을 넣을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표시해 줍니다. 3에서 5cm 정도의 폭으로 표시를 해 주시고요. 이 주위를 따라서 창구멍 시작부터 반대편까지 어머님이 바느질을 해주세요. 박음질을 하셔서 하시면 됩니다. 저는 미리 준비를 해왔어요. 창구멍 부분을 내어놓은 곳을 아이와 함께 뒤집어 봅니다. 동그란 부분이 잘 이쁘게 모양이 잡혀지도록 손가락을 집어넣어서 테두리 부분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제가 중요한 걸 빠뜨렸는데요. 패턴을 자를 때 이쪽 부분을 가위집을 요렇게 내주세요. 그럼 여기에 구름솜을 넣습니다. 어느 정도 넣어야 예쁘게 보일까요? 많이 넣으면 아주 뚱뚱한 눈사람이 되고 조금 넣으면 아주 날씬한 눈사람이 되겠죠. 저희가 크리스마스 장식을 할 때 눈사람을 걸어두면 좋고요. 아니면 방문 앞에 걸어두셔도 예쁠 것 같아요. 저희는 아이 책상에 걸어두었습니다. 구름솜이 감촉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것을 넣으면서 너무너무 즐거워하고요. 또 스트레스도 좀 풀리는 것 같아요. 인터넷에서 조금씩 소량도 팔거든요. 눈사람 인형을 만들기에는 좀 양이 많지만 나중에 인형을 만드실 때 사용하실 수 있으니까 한번 구입해서 아이들하고 인형을 많이 만들어 보세요. 자, 어느 정도 솜이 들어갔는데요. 만져보시고 이 정도면 됐어 하면 그 정도 적당히 넣어주세요. 자, 창구멍을 막을 건데요. 저는 이 부분도 아이가 직접 할 수 있고 하도록 하면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아요. 어머니께서 바늘이 두려우시다면, 아이가 무서워한다면 어머니께서 해주시고, 바늘이 해보고 싶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바느질 해보고 싶은 친구들은 이 부분 창 막는 것을 직접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자, 먼저 실에 한올을 끼워서 끝을 매듭을 짓습니다. 매듭 지은 부분을 눈사람의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바느질해서 넣어주시고요. 자, 감침질이라고 하는데요. 바깥쪽에 있는 천에서 안쪽으로 바늘을 꽂고 당겨주고, 다시 바깥쪽에서 안쪽 천으로 바늘 넣어서 당겨주면 금세 창구멍이 막아집니다. 네, 끝까지 다 왔으면 고리를 만들어서 매듭을 지어주고 실을 감추어 잘라줍니다. 그러면
눈사람 몸통이 만들어졌어요. 자, 여기에 패브릭 마카로 표정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웃는 눈사람을 만들어 볼게요. 코는 루돌프처럼 빨간 코입니다. 어떤 표정을 지어볼까요? 저는 입을 활짝 웃는 표정으로 지어볼게요. 자, 팔도 만들어 볼까요? 그리고 알록달록 예쁜 단추도 그려볼게요. 자, 패브릭 마카로 예쁘게 눈사람의 표정을 만들었어요. 여기에서 저희가 자수를 조금 놓아 볼게요. 어린 친구들도 같이 할 수 있게 매듭이 좀 밖으로 나와도 괜찮다고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바늘은 끝이 좀 뾰족하니까 조심해서 찔리지 않도록 옆에서 잘 봐주세요. 실은 자수실을 이용하시면 좋은데요. 인터넷에서 700원 정도로 아주 저렴하게 사실 수 있습니다. 자, 매듭이 끝에 이렇게 지어졌는데요. 친구들이 만약에 매듭 짓는 것도 하고 싶다고 하면 제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동그랗게 왼쪽 손가락으로 두 손가락을 집어넣고 고리를 만듭니다. 여기에 오른쪽에 있는 짧은 실을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이렇게 돌린 다음에 쭉 잡아당겨주면 여기 매듭이 만들어집니다. 이 부분은 끝부분은 잘라주시고요. 이렇게 매듭을 해서 여기 코 있는 부분을 자수를 놓아 볼게요. 자, 매듭이 보이면 조금 미울 수 있으니까 머리 뒤쪽에서 앞으로 바늘을 넣어서 빼줍니다. 그런 다음에 끝부분까지 가서 실이 나왔던 부분 바로 옆으로 바늘을 끼워서 빼줍니다. 이것을 자수 영어로 평수라고 하는데요. 아주 많이 쓰이는 기법이고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반대쪽 원을 했고 또 나머지 반대쪽을 해보겠습니다. 자, 끝까지 다 왔다면 바늘을 꽂아서 머리 뒤쪽으로 빼줍니다. 그리고 자, 여기서 매듭을 짓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왼손으로 손가락 2개를 넣고 고리를 만들어서 바늘을 그 고리 사이로 끼웁니다. 끼울 때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집어넣고
쭉 잡아당기고 왼손은 놓지 않습니다. 자, 끝까지 잡아당기고 엄지손으로 눌러서 뺍니다. 한 번 더 두 손가락으로 고리를 만들어서 바늘을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해서 고리에 넣고 잡아당겨서 엄지손으로 누르고 뺍니다. 2번 정도 매듭을 지어주면 잘 빠지지 않을 거예요. 자, 이제 코에 자수를 놓았어요. 그러면 제가 패턴이 있는 천 말씀드렸죠? 이걸로 목도리를 만들어 볼 거예요. 자, 길이가 어느 정도 될까요? 한 뼘 반 정도 길이를 (5cm) 정도 잘라줍니다. 두께는 편하게 하셔도 돼요. 리본, 집에 있는 리본을 사용하셔도 되고요. 반을 접어서 우리 눈사람에게 목도리를 둘러줄게요. 그런데 묶이진 않아요. 여기에 끝부분이 겹치는 부분에 바느질을 해줄 거예요. 먼저 시침핀으로 고정을 하고 마음에 드는 색실, 저는 보라색으로 할 건데요. 보라색 실을 바늘에 끼웁니다. 원래 자수실은 6가닥인데 6가닥을 다 바늘에 넣기는 너무너무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2-3가닥 정도로 줄여서 넣으셔도 돼요. 똑같이 끝에 매듭을 짓고 끝부분을 깔끔하게 잘라줍니다. 끝에서 바늘을 넣어서 홈질을 해줍니다. 그리고 매듭을 지어서 잘라주세요. 눈사람이 이제 춥지 않겠네요. 자, 이제 거의 완성이 됐어요. 여기에 펠트로 모자를 씌워 볼게요. 가위로 모자를, 저는 동그란 모자를 해볼게요. 동그란 모자에 주황색 방울이 달렸어요. 자, 끈 부분에 이렇게 달아주시면 되는데요. 글루건으로 붙이셔도 되고요. 저처럼 실로 꿰매셔도 돼요. 글루건을 사용하실 때는 손이 뜨겁기 때문에 어머님이 좀 해주세요. 집에 있는 만들기 재료를 사용하셔도 되고요. 폼포미 같은 것 붙이거나 스티커 같은 걸 활용하셔도 돼요. 자, 이렇게 눈사람 만들기가 완성되었습니다. 어렵진 않으셨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만나게 돼서 너무 즐거웠고요. 제 책을 소개할 수 있게 되어서 영광이었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책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작은 마을에 살았거든요. 그 마을에 마을회관 도서관이 있었는데 거기를 관리하시던 할아버지가 매일 아침 방송을 하셨어요. 그래서 어느 학교 누구누구 빨리 책 보러 오세요.
책 빌리러 오세요라고 방송을 하셔가지고 매 주마다 제가 이제 그 책을 보러 갔었거든요. 그러면서 점점 책을 좋아하게 됐고, 그리고 저는 어릴 때 그림책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림책을 많이 경험해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서점 가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그림책들을 보게 되었는데 너무 재미있고 또 하고 싶었어요. 그림책 만드는 일을. 그래서 이제 디자이너로 일을 하다가 10년 정도 일을 하다가 그림책 작가를 배우는 과정을 수료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탈리아 작가 중에 베아트리체 알레마냐라는 그림책 작가의 책을 좋아하거든요. 그림체가 굉장히 아름다워서 좋아하는데 최근에 숲에서 보낸 마법 같은 하루라는 책을 되게 인상 깊게 봤어요. 네. 작년에 제가 워크숍을 가게 되었는데요. 거기서 두 아이를 데리고 온 어머니가 있었어요. 제가 내 심장이 콩콩콩을 읽어주는 시간이었고, 엄마는 양쪽에 아이들 손을 잡고 그 이야기를 들으셨거든요. 그런데 아이가 엄마에게 나는 어땠어? 하고 물어보는 대화를 했었고, 엄마는 그것에 대해서 이제 소곤소곤 얘기를 해주는데, 저는 제 책이 엄마와 아이의 그런 교감, 그리고 그런 경험을 공유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엄마의 사랑을 아이가 느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되게 인상 깊었습니다. 또 다른 착한 나죠. 예, 나를 굉장히 착하게 해주고 선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네. 제 그림책은 생명과 자연을 주제로 한 책이 많아요. 그리고 앞으로 다음 책으로 준비하는 것도 그런 주제가 될 것 같고, 책을 많이 보는 것도 좋고, 그리고 밖에서 많이 뛰어놀면서 자연을 더욱 사랑하도록 많이 노력해 주세요.